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훼 전문가 아델라 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김장 알타리를 키울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패 없는 재배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올해 김장철에 여러분 집에서 기른 신선한 알타리로 최고의 김치를 만들 수 있어요.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타리무란 무엇인가? 먼저 알타리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알타리무는 일반 무보다 작고 가늘며 생육기간이 짧아 빠르게 자라는 무입니다. 뿌리가 가늘고 길어서 총각무라고도 불리죠. 김치를 만들 때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에요. 일반 무와 다른 점이 뭘까요? 첫 번째로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두 번째로 재배기간이 60일에서 80일로 짧아요. 세 번째로 잎까지 모두 식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김장철에는 없어서는 안 될 채소죠. 시원하고 아삭한 맛이 김치의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집에서 키우기가 가능한 이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정말 집에서도 알타리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알타리무는 다른 무 종류보다 훨씬 키우기 쉬워요. 베란다나 옥상에서도 충분히 재배 가능합니다. 화분이나 플랜터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뿌리가 그리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30cm 깊이의 화분이면 충분합니다. 도시에서도 누구나 키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채소 중 하나예요. 재배 환경 준비하기. 성공적인 알타리무 재배를 위해 먼저 환경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예요. 알타리무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최적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25도가 넘으면 생육이 나빠져요. 그래서 봄과 가을이 재배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집에서 키울 때는 햇빛이 중요해요. 하루 6시간 이상 직사광선이 필요합니다.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남향이 가장 좋아요. 동쪽이나 서쪽 베란다도 괜찮지만 북쪽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양 조건도 신경 써야 해요.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이 고이면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상토를 사용하시거나 원예용 흙에 퇴비를 섞어서 사용하세요. pH는 6.0에서 6.5 정도의 약산성이 좋습니다. 너무 산성이거나 알칼리성이면 잘 자라지 않아요. 심는 시기 선택하기. 알타리무를 언제 심느냐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봄 재배와 가을 재배로 나뉘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봄 재배는 3월 중순부터 4월 초가 적당합니다. 이때 심으면 5월 말부터 6월 초에 수확해요. 기온이 적당해서 관리하기 편합니다. 하지만 여름철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니까 수확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가을 재배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심어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수확합니다. 김장철과 딱 맞아떨어지죠. 가을 재배가 김장용으로는 더 좋아요. 서늘한 날씨에 자란 알타리무가 더 아삭하고 맛있거든요. 집에서 키울 때는 가을 재배를 추천합니다. 온도 관리가 더 쉽고 품질도 좋아요. 화분과 용기 선택법. 집에서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화분 선택이에요. 알타리무는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깊이가 중요합니다. 최소 30cm 이상 깊은 화분을 사용하세요. 더 깊을수록 뿌리가 잘 발달해요. 너비는 60cm 이상이면 좋습니다. 여러 개를 심을 수 있거든요. 플랜터 형태가 가장 적당해요. 직사각형 모양의 긴 화분이 좋습니다. 배수구멍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물이 고이면 뿌리가 썩습니다. 화분 바닥에 자갈이나 화분 조각을 깔아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스티로폼 상자를 이용해도 좋아요.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씨앗 선택과 구매 요령. 좋은 씨앗을 선택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시중에 나온 알타리무 씨앗 중에서 집에서 키우기 좋은 품종이 있어요. 단근종이라고 불리는 품종을 선택하세요. 뿌리가 짧고 통통해서 화분에서 키우기 좋아요. 유명한 품종으로는 알타리 총각이나 백옥 총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씨앗을 살 때는 포장지를 잘 확인하세요.
생산 연도가 최근인 것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2년 이상 된 씨앗은 발화율이 떨어집니다. 올해 생산된 씨앗을 구매하세요. 씨앗 보관도 중요해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는 리뷰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발화율이 좋다고 평가받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토양 만들기와 화분 준비. 이제 실제로 심을 준비를 해볼까요? 좋은 흙 만들기가 성공의 절반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원예용 상토를 기본으로 하세요. 여기에 퇴비를 20% 정도 섞어줍니다. 완숙된 퇴비를 사용해야 해요. 덜 익은 퇴비는 뿌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버미큘라이트나 펄라이트를 10% 정도 추가하면 배수성이 더 좋아집니다. 모래를 조금 섞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뿌리가 뻗어나가기 쉬워져요. 화분에 흙을 담기 전에 바닥에 배수층을 만들어주세요. 자갈이나 화분 조각을 2cm 정도 깔고 그 위에 부직포나 방충망을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흙을 넣으세요. 화분 윗부분에서 3cm 정도 여유를 두고 채웁니다. 흙을 넣은 후에는 물을 한번 흠뻑 주세요. 흙이 가라앉으면서 공기 구멍이 제거됩니다. 씨앗 심기 실전 가이드. 드디어 씨앗을 심어볼 시간이에요. 알타리무는 직파로 심습니다. 모종을 만들어 심지 않아요. 줄 뿌림 방식으로 심는 것이 좋습니다. 화분에 30cm 간격으로 줄을 만들어 주세요. 손가락이나 막대기로 얕은 홈을 파세요. 깊이는 1cm에서 2cm 정도면 됩니다. 너무 깊으면 발화가 어려워요. 씨앗을 2cm에서 3cm 간격으로 놓습니다. 너무 촘촘히 심으면 나중에 솎아내야 해요. 씨앗을 심은 후에는 얇게 흙을 덮어주세요. 씨앗이 보이지 않을 정도만 덮으면 됩니다. 손으로 살살 눌러서 씨앗과 흙이 밀착되게 해주세요. 물주기가 중요해요. 분무기로 살살 뿌려주세요. 씨앗이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물을 줍니다. 심은 후에는 신문지나 부직포를 덮어주세요. 수분 증발을 막고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발화할 때까지는 직사광선을 피해주세요. 반그늘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화 관리와 초기 관리. 씨앗을 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보통 3일에서 7일 사이에 싹이 나옵니다. 온도가 적당하면 더 빨리 나와요.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흙이 마르지 않게 수분을 유지해야 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과습하면 씨앗이 썩을 수 있어요. 분무기로 가볍게 뿌려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덮개를 제거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본잎이 2장 정도 나왔을 때 처음 솎아내기를 해주세요. 너무 촘촘한 부분의 약한 싹들을 제거합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것만 남겨두세요. 5cm 간격 정도로 남겨두면 됩니다. 솎아낸 어린 잎은 버리지 마세요. 쌈채소로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어요. 물주기의 기술. 알타리무 재배에서 물 관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문제고 너무 적게 줘도 문제입니다. 기본 원칙은 흙 표면이 마를 때 주는 거예요. 매일 주지 말고 흙 상태를 보고 판단하세요. 여름철에는 하루 걸러 한 번, 겨울철에는 2일에서 3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을 줄 때는 화분 바닥으로 물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주세요. 조금씩 자주 주는 것보다 한 번에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 주는 시간도 중요해요. 오전 일찍이나 해가 질 무렵에 주세요. 한낮에 주면 뿌리가 상할 수 있어요. 장마철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처마 밑으로 화분을 옮기세요.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받침대를 사용하세요. 물이 고이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의 온도도 신경 써주세요. 너무 찬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비료 주기와 영양 관리. 알타리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는 심을 때 섞어준 퇴비만으로도 충분히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수확을 원한다면 추가로 비료를 주는 것이 좋아요. 파종 후 3주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웃비료를 줍니다. 액체 비료를 물에 희석해서 주세요.
농도는 포장지에 표시된 것의 절반 정도로 하세요. 집에서 키울 때는 진한 비료보다 연한 비료를 자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비료는 첫 번째 비료를 준 후 2주에서 3주 후에 주세요. 이때는 뿌리가 살찌기 시작하는 시기라 인산과 칼리 성분이 많은 비료가 좋아요.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잎만 무성해지고 뿌리 발달이 더뎌져요. 유기농으로 키우고 싶다면 쌀뜨물이나 계란 껍질 우린 물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화학 비료보다 느려요. 솎아내기와 간격 조정. 알타리무 재배에서 솎아내기는 꼭 필요한 작업이에요. 처음 심을 때 씨앗을 촘촘히 심었기 때문에 적당히 제거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 솎아내기는 본잎이 이장 나왔을 때 합니다. 약하고 비틀린 것들을 우선 제거하세요. 두 번째 솎아내기는 본잎이 4장에서 6장 나왔을 때예요. 이때는 최종 간격을 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알타리무 사이의 간격은 7cm에서 10cm가 적당해요. 너무 가깝게 두면 뿌리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솎아낼 때는 잎을 잡고 살살 뽑아내세요. 뿌리째 뽑히도록 주의 깊게 작업하세요. 남은 모종의 뿌리가 손상되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솎아낸 어린 모종들은 다른 화분에 옮겨 심어도 됩니다. 뿌리가 상하지 않았다면 잘 자라요. 솎아내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알타리무가 작고 볼품없게 자랍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솎아내세요. 몇 개라도 좋은 것을 얻는 것이 낫습니다. 잎 관리와 지지대 설치. 알타리무 잎이 커지면서 관리가 필요해져요. 잎이 너무 무성해지면 뿌리 발달에 방해가 됩니다. 적당히 정리해주는 것이 좋아요. 바깥쪽 잎부터 황변하는 것들을 제거해주세요. 병든 잎이나 벌레 먹은 잎도 즉시 제거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잎을 자르면 안 됩니다. 광합성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바람이 강한 곳에서 키운다면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잎이 크고 많아서 바람에 쓰러지기 쉬워요. 화분 양쪽 끝에 막대기를 꽂고 끈으로 연결해서 지지대를 만들어주세요. 너무 단단히 묶지 말고 알타리무가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게 여유를 두세요.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벽면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벽에 고정된 지지대를 만들어 보세요. 병충해 예방과 대처법. 집에서 키우는 알타리무도 병충해가 생길 수 있어요. 가장 흔한 문제는 배추 흰나비 애벌레입니다. 잎에 구멍을 뚫어가며 먹어치워요. 발견하는 즉시 손으로 잡아서 제거하세요. 화학 살충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진딧물도 자주 발생하는 해충이에요. 잎 뒷면에 붙어서 즙을 빨아먹습니다. 물을 강하게 뿌려서 떨어뜨리거나 비누물을 만들어서 뿌려주세요. 비누는 합성 세제가 아닌 천연 비누를 사용하세요. 병해로는 무름병이 가장 무서워요. 뿌리와 잎이 물러지면서 악취가 납니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배수를 잘 되게 하고 과습을 피해주세요. 뿌리 혹병도 간혹 발생합니다. 뿌리에 혹이 생겨서 영양 공급이 안 돼요. 연작을 피하고 깨끗한 흙을 사용하는 것이 예방법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심하게 번지면 전체를 폐기해야 해요. 매일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성장 단계별 관리 포인트. 알타리무는 성장 단계마다 다른 관리가 필요해요. 파종 후 1주일에서 2주일은 발아기입니다. 이때는 수분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너무 건조하거나 과습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파종 후 3주에서 4주일은 유묘기예요. 본잎이 나오고 뿌리가 자리를 잡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 솎아내기와 첫 번째 웃비료를 주는 때예요. 파종 후 5주에서 6주일은 생육 전성기입니다. 잎이 급속히 자라고 뿌리도 굵어지기 시작해요. 물과 영양분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파종 후 7주에서 8주일은 뿌리 비대기입니다. 뿌리가 본격적으로 살찌는 시기예요. 이때부터는 질소 비료보다 인산 칼리 비료가 좋습니다. 각 단계마다 알타리무의 상태를 잘 관찰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장이 더디거나 이상하다면 물이나 비료, 햇빛 조건을 점검해 보세요. 수확 시기 판단법. 드디어 수확할 때가 가까워졌어요.
알타리무는 언제 수확해야 할까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뿌리를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흙을 살짝 파서 뿌리 굵기를 보세요. 직경이 3cm에서 5cm 정도 되면 수확 적기입니다. 너무 크면 섬유질이 많아져서 질겨져요. 파종 후 60일에서 80일 사이가 일반적인 수확 시기예요. 하지만 품종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잎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바깥쪽 잎들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면 수확할 때가 된 것입니다. 뿌리 윗부분이 흙 위로 살짝 보이기도 해요. 이것도 수확 시기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너무 오래 두면 가운데가 비거나 씨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맛과 품질이 떨어지니까 적절한 때 수확하세요. 시험 삼아 하나씩 뽑아보면서 최적의 수확 시기를 찾아보세요. 올바른 수확 방법. 수확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뿌리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먼저 물을 하루 정도 주지 말고 수확하세요. 흙이 너무 젖어 있으면 뿌리가 부러지기 쉬워요. 잎 부분을 단단히 잡고 천천히 뽑아 올리세요. 한 번에 확 뽑지 말고 좌우로 살짝 흔들면서 빼내세요. 뿌리가 길어서 잘 안 빠지면 주변 흙을 살짝 파서 느슨하게 해주세요. 뽑아낸 후에는 흙을 털어내지 마세요. 흙이 붙어있는 채로 두는 것이 저장에 좋습니다. 잎은 뿌리에서 5cm 정도 남기고 잘라내세요. 너무 짧게 자르면 뿌리가 마를 수 있어요. 상처가 난 것이나 벌레 먹은 것은 따로 분리하세요. 좋은 것들만 보관해야 오래갑니다. 수확한 즉시 서늘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햇빛에 오래 두면 시들어버립니다. 수확 후 처리와 저장법. 수확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제대로 보관해야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물에 살짝 씻어주세요. 너무 세게 비비지 말고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구세요. 뿌리에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상처가 나면 그곳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보관하세요. 젖은 채로 보관하면 금방 상합니다.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아내세요. 자연바람으로 말려도 좋아요.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구멍 뚫린 비닐봉지에 넣으세요. 완전히 밀봉하면 습기가 차서 상할 수 있어요.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면 2주 정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더 오래 보관하려면 김치를 담그는 것이 좋아요. 일부는 바로 먹고 일부는 김치용으로 저장하세요. 용도에 따라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알타리무 활용법과 요리. 직접 키운 알타리무를 어떻게 먹을까요? 다양한 활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기본은 총각김치죠.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직접 기른 것은 시판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무침으로 만들어서 바로 먹어도 좋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식초를 넣고 무치세요.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 나요. 장아찌로 담가도 맛있습니다. 간장이나 된장에 절여두면 오래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잎도 버리지 마세요. 알타리무 잎은 영양가가 높습니다. 된장국에 넣거나 나물로 무쳐 먹으면 좋아요. 생으로 먹을 때는 얇게 썰어서 쌈채소로 활용해보세요. 고기와 함께 먹으면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실패 사례와 해결책. 많은 초보자들이 겪는 실패 사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싹이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씨앗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을 때 생겨요. 씨앗을 새로 구입하고 온도를 맞춰주세요. 두 번째로 뿌리가 갈라지는 경우입니다. 물을 불규칙하게 줄 때 생기는 문제예요. 한번 마르게 두었다가 갑자기 많이 주면 뿌리가 터져버립니다. 꾸준히 일정하게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로 뿌리가 안 굵어지는 경우입니다.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었거나 솎아내기를 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비료량을 조절하고 간격을 넓혀주세요. 네 번째로 잎만 무성한 경우입니다. 햇빛이 부족하거나 질소 비료가 과할 때 생겨요.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옮기고 인산칼리 비료를 주세요. 다섯 번째로 병충해가 심한 경우입니다. 통풍이 안 되거나 과습할 때 생깁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물 주는 양을 조절하세요. 품종별 특성과 선택 가이드. 알타리무도 여러 품종이 있어요.
각각 특성이 다르니까 목적에 맞게 선택하세요. 알타리 총각은 가장 일반적인 품종입니다. 뿌리가 길고 가늘며 맛이 좋아요. 김치용으로 최적이고 재배도 쉽습니다. 백옥 총각은 뿌리가 하얗고 예뻐요. 단맛이 강하고 아삭한 식감이 좋습니다. 생식용으로 추천하는 품종이에요. 단근 총각은 뿌리가 짧고 통통해요. 화분에서 키우기 가장 좋은 품종입니다. 공간이 제한적일 때 선택하세요. 자색 총각은 보라색 뿌리를 가진 품종이에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습니다. 특별한 색깔의 김치를 만들 수 있어요. 조생종과 만생종도 구분해서 선택하세요. 조생종은 빨리 자라지만 크기가 작아요. 만생종은 오래 걸리지만 크고 맛있게 자랍니다. 계절별 관리법. 계절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져요. 봄 재배할 때는 온도 관리가 중요해요. 늦서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밤에는 부직포를 덮어주세요. 여름철에는 고온을 피해야 해요.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반그늘로 이동시키세요. 물을 자주 주되 과습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가을 재배는 가장 관리하기 쉬워요. 온도와 습도가 적당해서 잘 자랍니다. 태풍이나 장마에만 주의하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보온이 필요해요.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창가 쪽에 두세요. 온도가 너무 내려가면 성장이 멈춥니다. 동반식물과 윤작. 알타리무와 함께 키우면 좋은 식물들이 있어요. 상추나 배추 같은 잎채소와 잘 어울립니다. 서로 해충을 쫓는 효과가 있어요. 허브류와도 좋은 조합입니다. 바질이나 로즈마리를 근처에 심으면 벌레가 덜 꼬입니다. 하지만 같은 무과 채소와는 함께 심지 마세요. 같은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윤작도 중요해요. 같은 자리에 계속 물을 심으면 토양이 척박해집니다. 물을 키운 후에는 콩과 식물을 심으세요. 토양의 질소를 보충해 줍니다. 그 다음 해에 다시 물을 심으면 더 잘 자랍니다. 씨앗 받기와 내년 준비. 성공적으로 키웠다면 씨앗을 받아보세요. 좋은 형질의 알타리무를 선별해서 꽃을 피우게 두세요. 수확하지 말고 그대로 두면 꽃대가 올라옵니다. 꽃이 지고 꼬투리가 맺히면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꼬투리가 노랗게 변하고 바스락거리면 수확 때입니다. 씨앗을 받아서 잘 말린 후 밀폐용기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두면 2년에서 3년 보관 가능해요. 직접 받은 씨앗으로 키우면 우리 환경에 적응된 품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마다 개량되어 더 잘 자라게 돼요. 유기농 재배법. 화학 비료나 농약 없이 키우고 싶다면 유기농 재배법을 시도해보세요. 퇴비는 직접 만든 것을 사용하세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가 가장 좋아요. 비료는 쌀뜨물이나 계란 껍질을 우린 물을 쓰세요. 효과는 천천히 나타나지만 안전합니다. 해충 방제는 천적을 이용하세요. 무당벌레나 거미를 보호해주면 진딧물을 잡아먹습니다. 니모일이나 계피 우린 물을 뿌려도 좋아요. 천연 방충제 역할을 합니다. 물은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더욱 좋아요. 염소가 들어있지 않아서 뿌리에 좋습니다. 베란다 특화 재배법. 베란다에서 키울 때만의 특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베란다는 바람이 강할 수 있어요. 바람막이를 설치하거나 벽 쪽에 두세요. 햇빛 반사를 이용해 보세요. 흰색 판넬을 설치하면 광량을 늘릴 수 있어요. 온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차양막을 치고 겨울에는 보온 덮개를 씌워주세요. 배수에 특히 신경 써야 해요. 받침대를 놓고 물이 고이지 않게 하세요.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물을 줄 때 아래층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냄새가 나는 비료는 피하세요. 지금까지 집에서 알타리무 키우는 모든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성공의 핵심은 꾸준한 관심과 적절한 관리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살펴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즐기는 마음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미있게 키워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알타리무 재배를 응원합니다. 화훼 전문가 아델라플로스였습니다.